사실 제가 이걸 몰고 이제 주차장에 이제 이거 시동을 켜고 있으면 이제 수희 아저씨도 와요. 끄라고. 이게 전기차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포르쉐 하면 남자들이 이제 한번 타고 싶은 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 상에는 포르쉐를 이제 뭐 스포츠카에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를 이제 포르쉐에서 만들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최초거나 전혀 다르거나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포르쉐가 전기차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타이칸이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을 때 그걸 저희가 바로 직수입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국에 100대 이상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1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도전한 남자, 예, 정열적인 남자, 전기차 기술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도정국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남자의 이제 로망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태어났으면 이제 포르쉐를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 이 포르쉐의 이제 전기차잖아요. 이 차의 핵심은 포르쉐 타이칸의 핵심은요. 여기 우주선 느낌이 넣어놨어요. 차를 몰 때 웅 소리가 나요. 사실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전기차 소리가 나는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포츠카를 좀 뽑았을 때 뭔가 뽐내고 싶지 않습니까? 갔을 때 이제 차 소리가 이제 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남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때 이거 좀 괜찮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그 테슬라를 먼저 받았었거든요. 테슬라를 받았을 때는 이거 뭐지? 깡통차야? 이게 뭐야? 이게 뭐 PC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태블릿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문을 못 열어가지고 사실 제 차를 탑승하신 분이 테슬라 차를 어디 문을 못 열어가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 테슬라를 차 취급 안 해줘요. 한번 탁 타보고 이게 뭐야? 디자인 구려. 뭐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네.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타자마자 그냥 기존 차하고 똑같아요. 기존 차하고 똑같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앞에 기존 차하고 똑같이 이제 이쁘게 뷰티풀하게 돼 있었고요. 전기차의 그 가장 그 장점이 제로백 이제 밟으면 이제 4초에 만에 이제 100km 가는 건데요. 이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와 다르게 테슬라는 100km까지 갈 때는 이제 빠르게 똑같이 갈 수 있지만은 이건 2단 기어가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 그럼 200km까지 갈 때는 아마 포르쉐를 그 타이칸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떨어진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몰아봤을 때는요, 충전하고 제가 일상생활할 때는요, 그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사실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데요. 사실 장거리를 달릴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출장을 이제 뭐 창원도 가고 이제 전라도 광주도 가는데요. 사실 장거리를 갈 때는 KTX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지금 테슬라 이제 그 모시는 분들이 이제 부산까지 가긴 하는데 지금 4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게 옵션을 넣어서 지금 이제 한 490km 이제 거의 한 400km까지 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390km에서 400km까지 가는데 충분히 저기 부산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슈퍼카를 몰게 되면요, 사실 이제 고급유를 휘발유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쓰는 게 이제 일주일에 10만 원씩 한다 그러면 뭐 한 달만 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름값 걱정이 없죠. 예. 뭐 해봤자 한 10만 원 들어갈까, 전기료가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스포츠카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요. 사실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타이칸보다는 저는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드리면 너는 왜 포르쉐 탔는데 왜 테슬라냐? 테슬라는 사실 디자인 쪽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차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사실 10억이 넘는 차거든요. 근데 이런 차를 이제 즐겨 타시니까 예술로 보시는 분하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보는 분이 계신데, 저는 사실 전기차에서 가장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자동주행입니다. 사실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손이 자유로워지고 이제 눈이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저는 테슬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포르쉐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아니 포르쉐는 장난감으로 타는 거고 남자가 이제 스포츠카로 타는 거지, 그거를 이제 뭐 자동주행으로 한다는 거는 뭐 좀 다르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타이칸하고 테슬라를 타고
만약에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를 타고 부산에 갈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실 집은 안 사도 테슬라를 타는 것처럼 요즘 차박이 유행하는 겁니다. 차에서 자는 거요. 예, 차에서 이제 사실 전기차는 주차장에서 이제 켜놔도 이제 내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기가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자는 것처럼 아마 좁은 집에서 살더라도 아마 전기차로 갈아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는 차박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접힙니다. 뒷좌석이 불편합니다.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모델 3는 이제 차박을 해봤는데 이게 접히거든, 뒷좌석이요. 그래서 그 뒷좌석에 제가 실제로 잡았습니다. 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도 괜찮다. 예. 근데 요거는 차박하기 힘들다. 이 차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좁아요. 파라메라에 비해서. 예. 제가 타면 좀 좁습니다. 예. 직접 아까 타서 보여드리면 제가 제 살이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운전석 이제 조수석까지.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포르쉐 스포츠카도 이제 4S라든지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에도 못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운전석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는 밑에 다 깔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뒷좌석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차체를 낮춰서 이제 빠르게 가기 위해 스포츠카를 이제 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배터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타입간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쪽에 운전석에 있는 게 완속이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급속인데 급속 같은 경우는 1분 만에 100km, 이제 5분 만에 100km 충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한 30분이면 충전이 이제 거의 80%에서 이제 100%까지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400km까지 저희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포르쉐는 이제 전통이 있는 전기차 브랜드, 그러니까 차량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마 포르쉐가 더 낫다고, 안정감 있고 승차감도 좋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전기차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AI 중에서 자동주행인데요. 자동주행은 지금 포르쉐가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글하고 연동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아마 구글하고 연동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는요, 특허를 풀었거든요. 특허를 풀어서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GM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차량 내연기관 차량들이 들어오라, 이제 같이 와서 같이 좀 하자. 테슬라는 이제 특허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지금 전기차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테슬라가 1등이라 하더라도 이제 같이 시장을 같이 점유해야 되고요. 이미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람보르기니도 포기하겠다. 이제 슈퍼카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람보르기니도 전기차로 나올 거고요. 애플 버전이 있고 포르쉐 버전이 있고 아마 아우디 버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이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영국에서 개척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다이슨 회사도 원래 전기차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이슨은 또 다시 만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에만 관심이 있지 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기술인 협회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전기차 고장이 나면 막상 수리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수리 자격증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가서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고장났어요. 충전기는 환경부, 산업부, 한전에서 만들고는 있지만은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고장난 거는 지금 수리하는 거, 아프터 서비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기술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전기도 수리하고 전기차도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전기차 수리센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차 수리는 여러 부분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정비 인력들이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자동차가 너무나 내연기관차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수리비를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애플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도 이제 도로 위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이제 도로 위에 스마트폰이 돼버리면 이 차가 2억이면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적어도 제가 기본 10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기술인은 굉장히 연봉이 높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역으로 했을 때 수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 생각했을 때 전기차 기술인 협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게 됐습니다.